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9일 오후 5시입니다. 이 거짓말 상습범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상습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참 지나서 입장문을 내어놓았습니다. 입장문이 참 늦게 나왔습니다. 이걸 읽어보니까 죽을 꾀를 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워 꾀를 냈는데 아침에 낸 꾀가 죽을 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거짓말을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기. 우긴다는 말 있죠.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을 지하철이라고 우기는 거. 의학새를 풀이 아니라 새라고 우기는 거. 이런 사람과는 말이 안 통합니다. 조선닷컴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명수 입장문에 판사들 분노. 끝까지 거짓말, 욕밖에 안 나온다. 끝까지 거짓말, 욕밖에 안 나온다는 말은 거짓말을 우기니까 논리적인 설득이 안 된다. 막 가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은 법원 말단 직원이 김명수 씨를 가리켜 가지고 대통령의 꼬붕에 비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김명수를 싸고 도는 전국 법관 대표들을 양아치적 행동을 한다. 당신들은 어떻게 정의를 선택적으로 부르짖느냐? 그 비판의 소리가 쟁쟁한데 오늘 이 입장문에서 김 대법원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사표 수리 사표 수리 여부가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법관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말을 하려고 앞에 서두를 그렇게 꺼냈습니다.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에. 공개된 녹취록이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데 정치적 고려를 한다고 이야기는 해놓고 정치적 고려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이거는 거짓말, 분명히 존재하는 녹취된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을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누가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름대로 설명은 되는데 그렇게 부정은 하지 않고 자기가 뱉어놓은 말을 부정을 하지 않고 그러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이상합니다. 이상한 논법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다른 사람이 당신 살인 저질렀다고 하니까 나는 살인 안 했다고. 나는 숨을 멈추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 김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사이에 있었던 대화록은 녹취가 되었고 공개가 됐는데 바로 요 대목이 있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라는 말은 사표 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사람은 그만두도록 해야죠. 또 징계 절차는 이 사람 다 끝나버렸어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겠다고 하면은 또 몸도 아프니까 사표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 탄핵한다고 벼르고 있으니까 탄핵 당하지 않고 먼저 나가버리면은 여당에게 내가 면목이 없다. 내가 그것 때문에 비판받을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게 정치적 영향이죠. 뭐 그걸 생각해야 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사표 수리 제출은 법률상 반드시 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라는 뜻 아닙니까? 차치하고라는 말이 뭡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자를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차치하고라는 게 뭡니까? 옆으로 비켜놓는다는 겁니다. 차치라는 거는. 법률적인 것은 그거 중요하지 않게 그건 옆에 두고 옆에 비켜놓고 정치적 고려를 먼저 하겠다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차치하고 한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차치가 뭔지. 물건을 옆으로 턱 비켜놓고 다른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지금 정치적 고려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법 규정 등을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했다는 건데 법 규정을 들이대야 될 것 아닙니까? 김명수 씨가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그거 싹 빼버리고 멋대로 법 규정에 따라서 사표 수리 안 했다. 그래서 탄핵받도록 했다. 참 우기는데도 이 질이 있습니다. 질이 있습니다. 질이. 우기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기면은 정말 이게 대응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녹취록에서 다시 한번 보면 지금 뭐 저렇게 임성근 부장에게 김명수가 이야기합니다. 작년 5월이었습니다. 지금 뭐 저렇게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이거 정치적 고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금 뭐 저렇게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비판받지 않으려고 당신 사표 수리하지 못하겠다 하는 게 정치적 고려 아닙니까? 이 국민들 약 올리고 있습니다. 법관들 이야기대로 욕밖에 안 나온다. 욕밖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적절한 표현입니다. 더구나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잖아요. 녹취록 보면은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다른 문제다.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은 탄핵 이야기를 못한다. 누가 못하느냐? 정치권이, 특히 여당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못한다. 그런 비난을 내가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거 정치적 고려 아닙니까? 이걸 정치적 고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쟁이라는 말도 이건 이 경우에는 찬사가 되겠습니다. 문재인이 꼬붕이라고 누가 법원 직원이 이름 붙였는데 꼬붕도 이렇게는 안 하죠. 이게 앞으로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참 또 이렇게 또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화자찬을 또 이렇게 해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좋은 재판이 어디 있어요? 헌법에 맞는 재판이지 좋은 재판, 나쁜 재판은 주관적인 것 아닙니까? 김명수가 생각하는 좋은 재판은 국민이 보기에는 헌법이 보기에는 나쁜 재판이에요. 좋은 재판을 하라는 말이 됩니까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하라고 또 해요. 이건 완전한 선동 아닙니까? 인민재판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 눈높이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1m도 있고 2m짜리 눈높이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대체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헌법에 정한 대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재판하면 돼 그만이지. 이런 거짓말을 또 쏟아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또한 그런 권한이 재판 독립에 미칠 추상적 위험조차 허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정도 나가면은 이때부터는 이게 정신감정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내려놓고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는 건데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만 해도 법관 인사에서 정부의 불리한 재판을 맡은 판사는 바꾸지도 안 하고 바람직한 정권이 환영할 만한 재판을 환영할 만한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그런 성향에 맞는 재판장을 배치했다는 게 지금 계속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채용 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에게 돈 심부름을 한 공범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해 논란을 빚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도 4년째 중앙지법에 있게 되었다. 이번 인사로. 돈 받은 사람보다 돈 심부름 한 사람을 더 무겁게 선고했다. 그 판사가 4년째 남아 있는 것은 이 판사가 관장하는 사건 중에서 정권에 지극히 불리한 게 있으니까 김명수가 원하는 좋은 판결을 내리도록 그런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급의 인사농단을 저지르고도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다. 지금 김명수의 이 인사는 정권이 바뀌면 나중에 사법농단으로 해가지고 형사처벌, 직권남용 등등으로 해 형사처벌 받을 감인데 그걸 거꾸로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았다는 말을 부끄럼 없이 한다. 김명수가 어떤 이념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계급투쟁론에 함몰된 문재인 정권과 호흡을 같이 하고 그동안에 하는 재판을 쭉 보면은 이 사람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믿지 않는 사람, 계급투쟁론에 몰린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 뒤에 하는 모든 행동은 계급투쟁론이라는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다. 계급투쟁론의 핵심은 진실 그리고 거짓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편이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고 다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다 정의로운 것이다. 적편에 선 계급, 적대 계급이 말하는 것은 아무리 진실된 거라도 그건 거짓말로 봐야 된다. 이거죠. 내 편이냐 아니냐가 김명수와 문재인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 그러니까 법치를 부끄럼 없이 허물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김 대법원장의 입장문을 놓고 판사들은 불나는데 기름 부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보름간 침묵하다. 이런 걸 사과문이라고 내놓느냐. 수준이 초선 의원보다 못하다. 이게 사과문 맞느냐고 했다는데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양아치에 비유된 법원 직원에 의해서 양아치 같다라고 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반응을 내어놓을지 보고 또 침묵하면은 그때는 전국 양아치 법관 대표회의라고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